예, 안녕하십니까. 배우남입니다. 촬영이 안 된 새벽 2시에 찍어보는 슬기로운 선장생활 3편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마린에서 쓰는, 선박에서 쓰는 디젤 엔진, 주로 많이 쓰시는 엔진들이 국내에서는 보통 레저보트에서는 기계식 엔진들이거든요. 뭐 기계식 엔진도 있지만 뭐 전자식 엔진을 망라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고요. 알아듣기 쉽게. 그 다음에 좀 뭐 쉽게 그러니까 매연이 나오는 이유,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디젤 엔진의 가장 그 폭발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디젤 엔진이 폭발하는 원리는 제가 여기 생수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공학적으로는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린더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피스톤이 압축을 하겠죠. 이게 지금 2리터짜리 생수병입니다만 이게 1리터 정도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1리터입니다. 1리터짜리 이 실린더가 압축을 합니다. 크랭크, 그러니까 스타팅 모터를 돌려서 시동키를 돌리면 스타팅 모터를 돌려서 압축을 하죠. 이만한 공기가 어디까지 압축이 되냐면, 자, 요 정도, 사실 이거보다 더 압축이 됩니다. 요 지금 뚜껑이 있는 자리 한 요만큼까지, 요 공간 안에 아까 그 큰 공기가 압축이 돼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압축된 공기에다가 경유, 디젤유를 여기서 안개처럼 분무기, 사실은 분무기는 아니지만 분무기에서 왜 안개처럼 칙칙 나오죠? 그걸 이제 그 인젝터 노즐이라고 하는데, 연료를 안개처럼 쫙 분산을 해줍니다. 요 작은 공간 안에. 그러면 그 안에서 불이 붙습니다. 왜 불이 붙냐면 공기는 압축을 하면 열이 나요. 굉장히 뜨거운 상태가 되고 그 뜨거운 상태에 안개처럼 디젤유를 분사하면 폭발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되면 다시 쭉 늘어나겠죠? 다시 이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압축이 됐다가 다시 폭발을 하고 다시 압축이 되고 폭발을 하고, 이 운동을 반복을 하면 밑에 크랭킹으로 그 커넥팅 로드로 해서 그 폭발하는 압력을 크랭크 축에 연결해서 크랭크 축을 돌려가지고 배가 가는 거죠. 엔진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 큰 공간이 요만하게 압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축이 된 공기의 양이 조금이라도 적으면, 그러면 출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매연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엔진의 매연은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은 세 가지인데 일단은 두 가지로 보통은 얘기하죠. 흑색, 검은 매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약간 푸르스름한 청색, 그리고 회색이라고도 하는데 요 두 개의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청색이라고 하죠. 흑백 청의 연기가 나옵니다. 배기가스로. 그냥 단순하게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흑색 매연은 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자, 백색 연기가 나는 건, 자, 그 다음에 약간 푸르스름한 연기가 나는 건, 자,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흑색을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뭐 공기가 부족해갖고 뭐 연료가 타고 남은 거, 아니면 안 탄 거, 기화된 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삼시세끼 프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은 그 가마솥을 걸고 그 밑에다가 장작을 뗍니다.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거를 처음에는 부채로 하다가 나중에 그 유해진 씨가 그 풍로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람을 막 넣어주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서진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선풍기 돌려가지고 바람을 막 넣어주기도 하죠. 그 모든 연소 과정이 엔진에서 작동되고 있는 연소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도 한번 가마솥을 걸고 고기를 한번 구워 먹어보죠. 자, 장작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불을 붙여보자고요.
벽돌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죠. 불을 붙입니다. 처음에는 불이 잘 안 붙죠. 그죠? 저 불장난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무에 불 붙이려면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신문지 같은 불에 잘 타는 그런 걸 가지고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죠. 근데 잘 안 붙으면은 여기다 이제 토치 같은 걸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 토치가 여기서 불을 넣어서 부탄가스를 달고 토치로 막 불을 가열하죠. 이 토치가 하는 역할이 디젤 엔진에서도 있습니다. 첫 시동 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그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달아내냐면 가열 플러그는 토치입니다. 토치 이해되시죠? 토치로 막 가열해가지고 불을 금방 붙여버리는 거예요. 가열 플러그로 뭘 가열하느냐? 압축된 공기, 아까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공기 있죠? 이 공기를 더 뜨겁게 만들어줘서 첫 시동이 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활활 이렇게 붙어서 탑니다. 자, 화력을 높이려면 고기 구우려면 화력이 높아야죠. 뭘 볶아 먹으려도 화력이 굉장히 세야 되죠. 그래서 막 불을 한 이만큼씩 올리려면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됩니까? 일단은 연료를 넣어줘야 되겠죠. 장작을 넣어줍니다. 추가 장작을 옆에다 두고 이걸 넣어주는 거죠. 자, 장작이 연료입니다. 자, 그럼 장작을 막 때려 넣는다고 불이 활활 일어날까요? 금방? 안 그러죠? 넣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풍기든 부채든 아니면 풍로든 여기다가 바람을 넣어줍니다. 풍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보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풍로를 막 돌리면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갑니다. 이 바람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장작도 많이 넣고 바람을 세게 불어 넣어주면 불이 활활 잘 타죠. 그게 연소가 잘 일어나는 겁니다. 엔진으로 치면 이거는 터보 혹은 과급기라고 합니다. 차저라고 하죠, 영어로는. 차저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과급기, 그러니까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이 연소실 안에 그냥 쭉 피스톤이 당겨서 쭉 빨아들이면 이 안에는 공기가 2리터밖에 없죠. 1리터밖에 없는데 1리터보다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로 넣을 때 공기를 아예 압축해갖고 막 쑤셔 넣는 겁니다. 때려 넣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과급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힘에서 벨트를 걸어가지고 컴프레셔를 달아가지고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주는 걸 슈퍼차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압력을 가지고 다시 터빈을 돌려가지고 공기를 압축해서 넣는 게 터보차저입니다. 앞에 슈퍼차저는 다른 말로 컴프레셔라고도 해요. 자동차로 치면은 벤츠에서는 컴프레셔라고 합니다. 슈퍼차저라고 안 하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일부 빼앗아서 차저를 돌려주는 거고, 터보차저는 기본적으로 배기가스가 나가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는 엔진 안에 터진 폭발되는 연소가스가 고압으로 나가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힘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압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다 과급기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자, 터보가 공기를 막 넣어주고 장작, 연료도 막 들어가면 불이 활활 잘 타겠죠. 이게 정상적인 디젤 엔진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매연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죠. 엔진 출력은 이 지금 장작불을 지피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력을 올리려면 장작을 더 넣고 바람을 세게 불어주면 장작이 활활 타는 게 엔진이 가속이 되는 원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풍로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고장나서 바람 들어가는 게 영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잘 안 타죠? 활활 안 타고. 연료는 가득 넣었는데 불이 잘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매캐한 냄새가 나죠. 그게 매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예 풍로를 없애버리고요. 이 장작이 참나무고 참나무 장작을 여기다 막 쌌습니다. 이렇게 위에 덮어버리고 이 앞을 극단적으로 막아버리고 굴뚝 하나만 내놓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숯가마예요. 숯가마에서는 뭘 만들려고 숯가마를 불을 태우는 겁니까?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 거죠. 그 숯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매연입니다. 매연하고 똑같은 성분이에요. 탄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내연기관에서 쓰고 있는 경유, 휘발유, 심지어는 나무든 그런 모든 화석연료들은 다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아주 최소한의 공기만 가지고 타서 남아있는 게 숯이거든요. 탄소 덩어리. 근데 이게 엔진에서 치면 검은 매연입니다. 즉 엔진 안에 들어간 연료가 공기가 부족해서 덜 타고 남아서 밖으로 나오는 게 검은 매연, 이 머플러로 나오고 우리는 선박이니까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물 위에 시커멓게 뜨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숯가루예요. 숯이 다 부서진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그 엔진 출력이 어떻게 줄어들고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제가 여기다 도표를 그려놨는데요. 일단은 엔진의 출력이 줄어들고 엔진이 힘이 없고 배가 활주가 안 되고 부상이 안 되는 거는 일단은 원인을 그렇게 찾아보자고요. 맨 처음에 출력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머플러에서 매연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드릴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매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운항 중에 매연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아무런 매연도 없고 깨끗한데 출력만 안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문진을 해요. 자, 매연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흑색 매연이 부상되기 직전에 시커멓게 나와서 물 위에 벙벙 뜬다. 그러면 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백색 연기가 시동을 걸고 운항하는 내내 계속 머플러 뒤쪽에서 매캐한 흰 연기가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연료 분사가 불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색, 약간 푸르스름한 기가 섞여 있는 연기가 계속 난다. 요거랑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푸르스름한 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대표적 증상이 오일이 줄어듭니다. 오일 감소하는 증상까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연소된다는 거고, 엔진 오일이 연소된다는 건 엔진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보링입니다. 보링 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흑색하고 백색 매연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죠. 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공기가 부족한 건 거의 확률적으로 90% 이상에서 터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터보가 문제인지를 진단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맨 처음 공기 라인에서 살펴볼 것은 에어필터. 에어필터는 막혀서 아니면 뭐 매연이 엔진룸 안에 새서 에어필터가 막히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에어필터를 빼버리고 한번 운항을 해보시면 에어필터가 원인인지 그 대번에 그냥 알 수가 있죠. 원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터보가 노후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터보가 노후되면 에어필터가 깨끗해도 터보가 압력을 못 만들어줘서 그런 경우가 거의 많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터보까지 정상인데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엔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보통 많은 수의 디젤 엔진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가 에어필터, 터보, 그 다음에 에어쿨러, 에어쿨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까 실린더에서 말씀드렸죠. 압축을 하면 공기는
열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압축하는 것도 압축하는 거지만 터보차저도 압축을 해주는 거거든요. 터보차저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공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압력이 세고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터보차저에서 압력을 주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는 다시 팽창을 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팽창을 하면 공기가 열받아서 팽창을 하면 압축한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터보차저에서 압축을 한 공기의 양을 열받은 걸 식혀주는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터보차저의 기능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러면 에어쿨러에서 만약에 막혔다든가 통로가, 공기 통로가, 아니면 에어쿨러에서 샌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어쿨러까지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실린더에 구멍이 난 거죠. 즉 실린더가 샌다는 얘기입니다. 압축압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압축압력이 안 나오는 원인은 안에서 움직이는 피스톤이 마모돼서 새는 경우도 있지만, 밸브가 새서 압축압력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엔진을 오버홀 해야죠. 간단히 보링. 자, 근데 여기서 빼먹은 게 있어요. 이 중간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파이프. 이 파이프들을 중간중간이 새도 호스라든지 호스 밴드라든지 오링이라든지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게 터져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이 떨어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흑색 매연이 납니다. 여기까지 됐고, 백색 연료분사 불량. 자, 이건 간단해요. 전자제어식 엔진이면 인젝터, 기계식 엔진은 노즐이라고 그러고, 전자제어 엔진, 커먼 레일 엔진은 인젝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불량이면, 그러면 백색 연기가 나면서 연료가 안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흑색 연기하고 백색 연기는 어차피 연료가 안 타거나 그런 건데 뭐가 다르냐? 자, 흑색 연기는 타다가 망 겁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연소가 되다가 망 거죠. 불완전 연소라고도 하고. 백색은 뭐냐면 아예 연소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게 연료가 기화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료가 기화돼서 기체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게 백색 연기로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원인도 당연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연료 부족한 거는 뭐냐? 연료 라인이 막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연료 라인이 막힌 건 어디서부터 보느냐? 연료 탱크. 연료 탱크, 일본에서 온 배들 보면 연료 탱크에 그 픽업 파이프가 있어요. 연료 탱크 바닥까지 쭉 내려가 있는 파이프 끝에 가느다란 철망으로 스트레이너가 박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아는 업자들은 그거를 다 여기서부터 파이프를 빼서 그 철망을 잘라버리거든요. 왜냐면은 일본에서 온 배들이 대부분 다 20년이 넘은 30년 가까이 된 배들이라 그 철망이 새 배였을 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큰 찌꺼기를 걸러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찌꺼기가 열탱크에 너무 많아지면 그 스트레이너 자체가 막혀서 그래서 연료가 빨리지는 않습니다. 탱크에서. 그래서 연료 라인의 첫 번째는 연료 탱크의 픽업 파이프. 픽업 파이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수 분리기. 유수 분리기는 보통 원래 좀 오래된 배들은, 미국에서 온 배들은 안 그런데요. 일본에서 온 배들은 딱 소주컵만한 요만한 조그만 유수 분리기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그게 달려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떼버리고 얀마 같은 경우에도 안에 그 스트레이너가 있는 한 요만한 작은 그 유수 분리기가 달려있는데 필터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따로 공급해드리는 그런 유수 분리기로 바꾸시던가 대용량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수 분리기 다음이 엔진에 달려있는 연료 필터, 그 다음이 연료에 보면은 엔진에 보면 픽업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에서부터 분사 펌프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픽업 펌프가 있습니다. 연료 펌프라고 하죠. 그 다음이 분사 펌프, 그 다음에 노즐입니다.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가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호스들이 있죠. 호스 내지는 파이프들이 노후돼 가지고 사가서 터지거나 아니면 호스가 찢어지거나 밴드가 풀려갖고 새거나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게 루틴입니다. 이렇게 대충 점검을 하면 디젤 엔진의 기본적인 출력 점검은 다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안에 원인이 있고요. 이 원인을 찾아서 그거에 맞춰갖고 수리를 하시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이제 엔진에 대한 출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엔진을 진단하는 루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배가 활주가 안 되고 부상이 안 되고 힘이 없는 건 꼭 이 이유가 다가 아니에요. 선체에 따개비가 붙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름에는. 그 다음에 뭐 스크류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스턴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엔진 파트니까 엔진 파트는 요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